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 어디서 찾을까요? 네, 오늘 스포를 좀 들었듯이 제약바이오에서 찾아봤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약간 지수가 기관 행보로 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국내 시장에 약간 이슈들도 좀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CFD 건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보다 국내 시장 이슈가 좀 더 저는 크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역시나 테마지 않느냐. 그리고 모멘텀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약바이오 준비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해주신 임상이라든지 이제 얼마 안 남은 학회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사실 아까 채팅창에서 왜 학회에 기대를 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한때는 학회에 대한 모멘텀 힘이 되게 강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코로나 때는 학회 모멘텀 옷깃만 스쳤어도 맞아요. 코로나 치료제 또 백신 옷깃만 스쳐도 주가 잘 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너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어떤 모멘텀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물은 좋지 않았죠. 주가 상승폭은 좋았지만 근데 지금은 그에 대한 노이즈는 좀 희석이 되었고 올해 두 가지 정도를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행사로 가는 JP모건 헬스케어. 이때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네. 연초였기 때문에. 근데 AACR 타켓 모멘텀의 반응도를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바닥권 인식론이 좀 확실히 생기면서 주가들이 퍼포먼스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결국은 순환매 속에서 수급의 이동이 학계 모멘텀을 탔을 때 지금 좀 이루어지지 있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검증이 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아스코 때도 좀 기대를 가져보자 하는 측면에서 제약바이오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있을지 히든카드 후보 종목들 만나보시죠. 자, 6가지 후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뒤집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는요, 한미약품 가지고 나오셨고요. 종근당 있네요. 또 셀트리온 호실적과 함께 지금 주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와 함께 또 앞서서 또 진단해드렸던 알테오젠, 앱클론 있네요. 아무래도 이 두 종목은 히든카드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준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어떤 건데요? 저는 오늘 종근당 준비했습니다. 종근당이군요. 종근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근당은 사실 계속 주가가 큰 움직임 없이 계속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떤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지금 다 답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그만큼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견 제약업체인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종목의 후보군을 뽑은 것 중에 ADC 쪽으로 두 종목을 편입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아스코의 출연 기업 하나, 아까 에클론 질문 나왔던 거. 네. 그 다음에 오늘 호실적을 썼던 셀트리온. 셀트리온. 그리고 지난번에 주가 반등이 AACR 때 좋았던 한미약품까지. 그리고 이제 종근당인데요. 네. 종근당이 최근에 이제 AACR을 앞두고 종근당도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한 7만 5천 원 부근에서 한 8만 8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상승폭이 도드라지진 않았지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앵커님의 답변이 있다는 것이 중견 제약업체고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네. 특히 또 제네릭 제품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단점으로 보면 임상 파이프라인이 좀 약해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 종근당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올해 그 경기 침체 국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셀트리온을 보면서 좀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고를 때 임상실험 모멘텀이라든지 이중항체 기술력이라든지 ADC라든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컨셉을 정해야 되거든요. 난 모멘텀이나 임상실험 보겠다. 빅파마랑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보겠다. 아니다. 나는 실적이 좀 바탕이 되면서 올해도 호실적을 좀 쓰고 판매되는 제품이 잘 나갈 것이다. 중견 제약 업체를 고르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에 기간 행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견 제약 업체를 택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최근에 이제 따끈따끈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죠. 자노비아죠. 여기 이제 당뇨 약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오늘 독점 판매권 확보를 했습니다. 종근당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종근당에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요 제품군이 좀 있습니다. 종근당을 보시게 되면 특히나 이제 K캡인데 여기가 위식도 역류 이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유통이나 판매를 좀 보게 되면 HK 이노인도 좀 가미가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제품 판매군을 좀 보게 되면 그 제품 판매군의 지속 성장이 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좀 보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을 봤습니다. 올해 그 종근당의 그 실적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작년에 지금 종근당이
1000억 정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100억 정도 찍었습니다. 올해 근데 1190억이에요. 실적이 과연 전년 동기 기준으로 떨어질 것이냐. 근데 작년에 251억 찍었습니다. 2022년 1분기에. 저는 여기하고 거의 근사치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견제약업체인데 경기 침체 국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이 확보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침체예요. 사람이 아파요. 지금. 약은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네. 아무리 아파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자산이다. 약은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인식을 좀 기본적으로 인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최근에 파이프라인을 좀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가 천연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천연물이고 위험 치료제인데 그 영어로 이제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건 뺐는데 지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택에 대한 효과.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올해 종군당을 좀 가를 것 같은데 저는 여기가 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좀 보여져요. 제네릭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아스코에 대한 확해 모멘텀, 종군당의 실적 부분, 지금은 주가 바닥의 인식론, 밸류 부분도 지금 11배, 12배 밖에 되지 않거든요. 제약바이오 치고는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봤을 때 충분히 단기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종군당을 준비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종근당에는 크게 나쁜 점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 매매 트레이딩에 대한 시그널을 주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뭐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이 종목이 25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엄청 싸요. 차트 모습 보시면 저기 2020년 12월에 이 중견제약업체가 24만 9천 원까지 갔으니까 주가는 다 조정을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뭐 시초가 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뭐 오늘 C8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증시 상황이 매수가는 87,000원 이하 정도로 87,000원부터 아래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중장기 목표가라기보다는 그 아스코까지 보시고 솔직히 중장거리 이런 종목은 가져가도 돼요. 그런데 저는 98,000원 목표가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를 제약바이오 특성답게 제시했습니다. 솔직히 종군당은 손절가는 필요가 없는데 저는 81,500원 손절가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의 히든카드는 종근당이었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요 학회 모멘텀 있을 때 같이 좀 따라가시면서 수익도 꼭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들 꼭 눈여겨보세요.